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반에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한학자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 자금이 아닌 세뱃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사 하루 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조사의 태도를 비춰봤을 때 2회 조사, 3회 조사를 더 거칠 필요성이 낮다라고 봤을 것이고 특히 수사에 대한 협조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것이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2차, 3차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병 확보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한학자 총재가 3회 조사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또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나왔다라고 보는 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한학자 총재뿐만 아니라 이 총재 전 비서실장에게도 갔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통일교 내부의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인사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 보고받는 라인에 있고 관련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보고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통일교 전 총재가 관련해서 이 권성동 의원을 접견하는 그 자리에도 이 전 비서실장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학자 총재가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한 정황들을 일부 확보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에 크게 4가지 혐의가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권성동 의원에게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줬다는 1억 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1억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윤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이제 이 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 승인하고 지시했다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탁금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간 그라프 목걸이라든가 샤넬 가방 2개, 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자금이 개인의 사비가 아니라 교단 내에 이 교비로서 횡령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미국 원정 도박에 대한 어떤 수사가 개시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회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내렸다는 것이고 이 4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승인과 보고를 받았고 그것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라 총재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비서실장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진 출석했고 9시간 넘게 조사받았고 성실하게 대답을 했는데도 이거 구속영장 청구한 거는 여론을 의식한 거다, 실적을 위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통일교 측에서 내가 이 관련해서 청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했다라던가 정치자금법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신병 확보가 원리대로 이제 처리를 했던 것이고요. 통일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고 더군다나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그리고 한 총재 입장에서 일일이 내가 모든 것을 보고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관련해서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판단과 일탈이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어서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요.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과 이제 2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다만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하고 소에게 이제
세뱃돈을 줬을 뿐이다.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이 쇼핑백 전달한 것을 일부 인정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어질 영장 실질 심사를 좀 대비한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 천정궁, 가평에 소재한 이 천정궁에서 실제 한 총재를 2차례 접견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2월 8일과 22년 3월 2일 날 2차례 방문을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쇼핑백도 전달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여요. 근데 다만 쇼핑백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현금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한 총재는 이와 관련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 기념품으로 만든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넥타이나 스카프를 준 것이 단순 선물이지 청탁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100만 원 관련한 명절 끝난 뒷주에 왔기 때문에 내가 금일봉을 줬고 세뱃돈을 줬다라는 취지는 금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청탁금지법의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예. 1에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처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100만 원이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봐야 되겠지만 아주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럼 지금 또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 관봉권이 든 어떤 상자 포장지에 그러니까 자수로 한자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말은 이게 이제 혹시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갔을 것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5천만 원씩 2개로 나눴다라는 점 그리고 이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여러 가지 대화를 비추어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정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사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고 특히 자수로 왕자를 새겼다는 것은 그 TV 토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있던 왕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 삼아서 제공했다라고 보이고 또 형을 담는 봉투나 포장지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 자수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최종 기착지가 권성동 의원이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가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단으로 포장을 했다라는 거고 자수로 왕을 썼다는 것은 단순히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보다는 나눠서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본부장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 특검은 1억 원 중에 반반씩 나눠서 두 사람이 최종 기소 처였다라는 어떤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이렇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반에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됩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정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는 영장을 발부했고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발부가 엇갈린 것은 범죄의 소명 여부였죠. 범죄의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와 어떻게 특정 종교가 이렇게 결탁이 되는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부 부인하는 상황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쟁점은 그런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이 업무상 보고서를 다 방대하게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실제 한 총재가 듣고 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이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굉장히 관건 같습니다. 진술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서나 여러 가지 이제 대화 내용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물증들이 한 총재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자금 집행하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본다면 범죄의 소명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총재가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총재가 보고받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여 하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그 인과관계나 업무보고 체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한 총재는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범죄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고령이고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고령이라는 부분 또 건강 상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까? 원래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하는데 고령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판단의 요소는 아니지만 만약에
생명의 침해가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됐을 때 방어권이 보장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 굉장히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판사 입장에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고령만으로 구속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핵심적으로는 이 모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통일교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지와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이제 어제 오전에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당원 명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이미 증거를 인멸했거나 아니면 당원 명부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공당이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상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누군가가 이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데이터베이스 직접 당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일부 이 명단을 또 확보했다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통일교 명부 120만 명이 있고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12만 명, 11만 명에 대해서는 공통된 명단을 확인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이게 우연히 일치로 통일교 중에 몇 분이 여기에 당원으로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당원을 가입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한 총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범죄 사실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당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할 때는 자유선거 이렇게 특정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역시도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 이 통일교 명부에 있는 명단이 11만 명, 12만 명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내란 특검에서는 어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을까요? 네, 일단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참고인 조사로 알려지고 있고요. 정진석 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회의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헌 관련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고 관련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헌과 관련한 방조라든가 공모행위를 한 국무위원들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을 초별로 시간 단위별로 확인코자 부른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계엄 해제 전에도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당시에 추경호나 그 정진석에 연락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연락 내용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연락을 했을 때 직접 지시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종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 정 전 실장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이 대통령실의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을 폐기해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이와 관련된 조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어떤 물증, 인적인 어떤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이 부분과 조사를 하겠다. 투망식으로 조사하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나 내용과 혐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성숙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영 PC의 기록을 삭제 지시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업무의 일환인가 아니면 정말 여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었고 그것을 인멸하려는 행위였는가 다각도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혐의를 다지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정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확보하려는 걸까요? 국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태용 원장과 관련해서 이 계엄 당시에 특정한 어떤 군 부대의 역할 중에 계엄사 파견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당시에 비아폰 서버나 비아폰의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이고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계엄이 선포되면서 국정원의 모종의 역할이 분담이 됐을 텐데 그 역할을 받은 사람과 실제 실행한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국정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법원이 3대 특검 사건의 재판 진행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이제 형사합의 25부죠. 이 지기현 재판부에 관한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1명을 추가로 배치하면 이제 4명이 되는데 이례적인 경우지 않겠습니까? 이례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3명인데 4명으로 일어나는 건 예를 들면 담당 판사님이 이제 뭐 임신 출산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지만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살펴볼 사건의 양이 방대한데 또 일반 사건도 이미 계류 중인 사건들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사건을 하면서 내란죄 관련한 여러 가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모두 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사 1명을 더 배치해서 이 일반 사건에 대한 배당을 다시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사건은 집중적으로 3분이 하고 한 분은 다른 내란과 다른 일반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 인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게끔 이 배당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경우들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